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준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재고자산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 당좌자산까지 저번 시간까지 끝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뭐 했어요? 기타 채권까지 했잖아요. 그죠? 기타 채권까지 했고, 자, 지금 재고자산 들어가는데 재고자산이 큰 단어예요. 큰 단어 엄청. 그래서 오늘 찍고 3개를 거쳐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출문제는 또 이제 여러분이 요것만 해서는 알 수 없고 한 번에 풀 겁니다. 그래서 3개 정도 아니면 4개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큰 단어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들어갈게요. 재고자산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첫 번째 정상적인 영업활동, 주영업활동이라고 해요. 주영업활동. 그래서 요런 게 요렇게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판매를 위해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그리고 판매할 자산의 생산 과정에 뭐예요? 투입할 거예요. 요걸 다 합쳐서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좀 이렇게 저랑 처음 이제 하는 건데 기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상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제조기업이 있어요. 자, 그 상기업은 뭐냐면 완성품을 사가지고요. 완성품을 파는 겁니다. 유통하는 거죠. 사실 말하면. 그죠? 그리고 제조기업은요. 미완성된 거, 이런 원재료 같은 걸 사가지고요. 원재료랑 사오고 임금을 투입하고 그래가지고 완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게 제조기업이에요. 그쵸? 딱 이렇게 기업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회사는요, 재무회계에서 요거예요. 상기업이네요. 상기업. 제조기업은요, 요건 이제, 자, 이제 우리 원가에게서 공부할 거예요. 원가. 자, 그래서 보면 요 상품을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밑에를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 만든 거죠, 제품은.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고 해요. 알겠죠? 상품 완성된 거를 파는 걸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됐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는 게 상품 매출이랑 제품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영업 활동 또 뭐라 그러죠, 제가? 맞아요. 대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상거래라고 또 표현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를 위해 판매할 자산 이렇게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봅시다.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이게 과연 재고 자산에 해당하냐를 봤을 때 이건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볼게요.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사와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죠. 일단 제조기업이겠네요. 그쵸? 제조기업이고요. 그죠? 그리고 재고 자산이죠. 왜? 판매를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대인데 현대 아이파크 볼게요. 현대 아이파크는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현대 아이파크는 아파트 만드는 회사잖아요. 건설업이잖아요. 건설이죠. 근데 똑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동차를 건설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에 쓰려고 하는 거지. 건설의 사용이죠. 건설의 사용입니다. 요건 이제 아직 우리 공부 안 한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활동에 사용. 됐어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거고. 그래서 똑같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거든요. 자동차라고 안 하고 일단 회계 용어로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재고자산이 될지 유형자산이 될지는 그 회사마다 다른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보면 재고자산이 요렇게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상품이나 제품이에요. 지금 앞에서 봤잖아. 그죠?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걸 팔면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겠죠. 어쨌든 요 두 가지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에요. 주 영업활동이라고도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그죠? 자, 판매를 위해 생산 과정에 있는 게 제공품입니다. 뭐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완성이죠. 미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 라인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공품이랑 반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할 자산의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건 이제 뭐 원재료나 저장품이겠죠. 그죠? 요 6가지를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좀 개념을 좀 볼게요.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완성품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죠. 제품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완성품입니다. 됐죠? 자, 이제 제공품은 제품 제조를 위해 미완성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똑같아. 반제품도요. 미완성 상태로 있는데 왼쪽 제공품은 판매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근데 반제품은요,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가능하면 그건 반제품. 됐죠? 판매가 불가능하면 그건 제공품. 됐어요? 자, 그리고 원재료는 제품 제조 위해 구입한 재료겠죠. 그 저장품도 소모품, 공구, 기구, 수선용 비품 이런 거 다 토탈이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지금 여기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원가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원가를 너무 어려워하셔요. 원가가 사실은 실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실기에 나오지 않고 나와봤자 뭐 이제 그 제조원가 명세서 어떻게 보는지만 나오는 거고 사실 이게 분계 처리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제끼시는데 여러분 제끼 의미 없어요. 이거 실무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품은 재무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재무회계죠. 재무회계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제품이랑 이제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저품 이건 다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넘어간다, 스킵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재고산 들어가기 전에 계속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저랑 주 영업활동인 것과 주 영업활동 이외인 것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 요런 것들이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요게 그죠? 재고자산이고 요런 것들은 사실 요런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재고자산 이외거든요. 뭐 유형자산 요런 거 제가 이렇게 예로 만든 건 유형자산이고요. 유형자산 아닌 수도 있어요. 유형자산이나 아니면 무형자산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무형 이렇게만 쓸게요. 아니면 유가증권. 유가증권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왔죠. 뭘 공부했죠? 그죠? 단기투자자산에서 단기매매 증권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사실 요렇게 파는 게 아니죠. 회사가. 회사는 여러분 팔잖아요. 팔기 위해서 이거 뭐 어떤 걸 팔더라도 팔죠. 그래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회사잖아요. 그쵸? 근데 요 재고자산 이외에는 파는 게 아니에요. 유형자산 파는 게 아니고 무형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파는 게 아닙니다. 주 영업활동으로. 됐어요?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주 영업활동은요. 주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매입이 엄청 많겠죠. 그죠? 그리고 판매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재고자산 이외 이런 것들은 매입도 적고 매출도 적을 거예요. 사실 이건 요게 상거래 이외란 얘기예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입니다. 요건 상거래지. 왼쪽은요. 됐어요? 그래서 요걸 주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은 주 영업활동 이외예요. 일단 이해 가셨어요? 자 가봅시다. 자 요걸 재고자산 이외라고 하는데 차이점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재무회계에서 요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돼. 이거 세법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또 법인세에서 또 이걸 또 같이 또 하는 게 있어. 또 그건 나중에 엄청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올라가서 전산세무 1급까지 딴다. 그럼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쵸? 어쨌든 그런데 자 일단 재무회계에서는요. 요 영업활동이랑 주영업활동 이외에 회계 처리가 달라요. 봅시다. 첫 번째가 총회법이랑 순회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총회법, 순회법 먼저 좀 볼게요. 재고자산 이제 주영업활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7,000원 주고 사고 9,000원에 팔았어요. 상품을. 자 우린 이윤이 얼마 남아요? 이렇게 하면 2,000원 남죠. 이윤이. 그죠? 자 봅시다. 똑같이 요 똑같은 사례 가지고 재고자산 이외인 경우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사왔어.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윤이 2,000원 남죠? 똑같은데 이 똑같은 거래를 가지고 주 영업활동이고 주 영업활동 이외가 총액법이랑 순회법으로 분계 처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현금 주고 팔았어요. 현금 얼마 들어와요? 9,000원 들어오죠. 그리고 상품 매출 9,000원. 자 그럼 자산 플러스니까 차변이고요. 상품 매출 이건 수익이 플러스니까 대변입니다.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나갔어요? 상품이 나갔죠. 우리는 지금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마이너스죠. 자산이 마이너스가 대변이고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매출 원가, 매출에 대한 원가죠. 그래서 이건 비용입니다. 비용이 플러스니까 차변이에요. 요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볼게요. 거래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 개로 쪼갰죠. 요게 총액법이에요. 다시 보면 다 지우고 자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 판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두 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품 매출이랑 요 매출 원가를 빼니까 남는 게 얼마가 남았죠? 2,000원이 남았어요. 하나하나 다 보여줬죠. 총액으로. 9,000원, 7,000원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9,000원은 1번으로 보여주고 7,000원은 2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은요. 자, 재고자산 2회죠? 2회는요. 이게 뭐예요? 주영업활동 2회예요. 요건 주영업활동 왼쪽이고 이건. 자, 주영업활동 2회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요. 거래 빈번 X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현금 9,000원 들어왔죠? 그죠? 9,000원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짜리가 나갔어요? 7,000원짜리가 나왔죠. 뭐 건물로 보면 7,000원짜리 나왔죠. 건물이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7,000원. 그죠? 대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2,000원 처리합니다. 이렇게 분계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하나로. 왜?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게 뭐예요? 순액법이에요. 순액법. 됐어요? 자, 왼쪽 오른쪽 다시 비교해 봅시다. 다 지우고. 자, 왼쪽은 자, 주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각각 합니다. 다. 각각 총액으로. 각각 9,000원도 총액.
각각 7,000원도 총액 이렇게 했죠. 각각. 근데 오른쪽은 간단하기 때문에 현금 9,000원 들어오고 그 바로 다이렉트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처분 이익만 2,000원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 순액으로. 됐어요? 왼쪽은 요 상품 매출 9,000원이랑 매출 원가 9,000원 이렇게 두 개를 썼잖아. 두 개를 총액으로. 근데 여기는 오른쪽 하나로 쓰는 겁니다. 요게 그냥 재무회계의 분계 차이예요. 둘 다 맞는 분계입니다. 둘 다 맞는 분계인데 표시의 방법이죠. 표시의 방법. 표시의 방법의 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법, 순액법이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요렇게 총액법으로 처리하는구나. 뒤에 가서 공부할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단기매매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순액법을 처리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됐고요. 이렇게 처리한다 라는 걸 봤습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차이점 볼게요. 두 번째 차이는요, 팔린 자산의 원가 산정 방법이에요. 또 차이인데 얘랑 다르다는 거죠. 볼게요. 왼쪽은요, 주 매출 원가를 이렇게 간접법으로 갑니다. 매출에 대한 원가 봤죠? 매출에 대한 원가, 내가 이걸 매출한 게 얼마 주고 우리가 사왔냐의 원가죠. 그죠? 간접법으로 가요. 왜냐면 우리가 파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엄청 많죠. 하루에도 막 수십 건씩 수만 건씩 매입할 거 아니에요. 원재료 같은 거. 그죠? 그럼 그거 언제 하나하나 다 체크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간접법으로 해요. 간접법. 요걸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할 거고, 일단 먼저 오른쪽은요, 직접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거래가 어떻다 그랬어요?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그랬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요걸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매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왼쪽을 다시 보면 이게 오히려 간접법이죠. 요건 직접법이에요. 요건 빈번하지 않으니까 요걸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적 가능. 하지만 왼쪽은 요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 그래서 요렇게 간접법으로 구하는데,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기초, 아직 우리가 기초를 1월 1일이고요. 기말을 12월 31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처음에는 기초가 없겠죠. 첫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회사가 딱 새로 시작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말고 그 다음 기수부터는 기초가 있겠죠. 작년에 안 팔리고 넘어온 게 있겠죠. 그죠? 기초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샀어요. 단기에 샀습니다. 요게 판매 가능하겠지. 작년에 넘어온 것과 올해 산 게 토탈 있어야, 그건 토탈 이제 팔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근데 거기서 기말에 남아있는 걸 뺐어요. 그만큼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어. 남아있는 걸 빼면 팔린 거죠. 맞죠? 간단하죠. 다시 보면 기초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한 거 그게 판매 가능 상품인데, 거기서 창고에 가봤어. 마지막 기말에 창고에 가봤더니 남아있는 걸 뺐어요. 그럼 그게 팔린 거잖아요. 팔린 것. 그쵸?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간접법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매입이 이렇게 하나하나 너무 많잖아.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주영업활동 이외에는 이렇게 직접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죠.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그려보면요, 기초가 있어요.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있어요. 기초 상품 제공이 이미 뭐 이렇게 창고에 남아있겠죠. 작년에 팔고 남은 거. 그죠? 매입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매입을 이렇게 계속 하겠지. 단기 상품 매입액, 또 단기 상품 매입액, 또 단기 상품 매입액, 계속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팔릴 거 아니야. 팔릴 거. 그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다 더한 거에서 요거 기말에 남아있는 거 요걸 빼면은 팔린 거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액에서 기말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요게 판매 가능 상품이고, 요게 판매한 상품이 되는 것이 요게.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건 단기 상품 매입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할 거예요. 됐죠? 가봅시다. 이렇게 재고산 취득 원가죠. 매입액을 구하는 거니까 취득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취득 원가 봅시다. 이렇게 요걸 다 이해해야 되는데, 요렇게 잘라가지고 볼게요. 상품, 원재료, 저장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인데, 요 왼쪽에 있죠. 밑에 거. 요거는 원가액이에요. 원가액이어서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렇게 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자, 요거에 대한 매입가액에다가, 자, 이제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을 더하고요. 거기서 매입 애누리랑 매입 환출을 빼고요. 매입 할인도 뺍니다. 그게 단기 상품 매입이. 요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요거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 요거 지금 결론이고요. 자, 하나하나 가봅시다. 자,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공부할 때 정리하고 넘어온 게 있어요. 개념 회계, 개념 잡기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수료 등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일 수도, 부대 비용이죠. 부대 비용. 자, 정확히 쓸게.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이미 정리하고 왔습니다. 취득 시에는 원칙이 뭐예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 예외 단기 매매 증권만 포함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뭐로 처리했죠? 거기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수수료 비용으로만 처리했죠.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었어요. 그쵸? 그쵸?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겁니다. 재고자산 마찬가지야. 재고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니까, 자, 매입가액에다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품 5,000원을 사왔어요. 외상을 주고. 근데 운임 비용이 든 거예요. 여기 부대 비용이죠. 취득할 때 부대 비용. 그죠? 취득 시. 그죠? 볼게요. 저 외상이면 부채입니다. 자, 볼게요. 외상 매입금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일단 해봅시다. 부채가 플러스니까 대변이에요. 됐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5,000원을 달고요. 자, 현금을 줬어요. 뭐? 요거는 요 운임 비용 현금을 줬다고 봅시다. 그럼 1,000원 운임 비용 1,000원이 또 나갔죠.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대변입니다. 그죠? 근데 상품 5,000원을 사왔는데 운임 비용이 들었어요.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가에 더한다고 했죠. 그죠? 요게 6,000원이 되는 거야. 왜? 5,000원 더하기 원래 상품 더하기 1,000원. 뭐가 이 1,000원은 뭐예요? 그쵸? 요 운임 비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상품 5,000원이지만 그 관련 부대 비용은 요 상품의 원가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회계. 근데 예외는 뭐였다고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공부한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에는 이런 게 있겠지. 운송비, 하역비, 뭐 수수료 엄청 많겠죠? 여기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 써놨죠, 제가. 취득 부대 비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든다? 그렇죠. 그 상품에 넣는다는 거예요, 자산에. 요건 재고자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입니다. 뭘 빼고? 예외. 이렇게 다시 한번 쓸게요. 예외는 단기 매매 증권. 요것만 그렇게 처리 안 한다고요. 됐죠? 요것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미. 그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보겠습니다. 매입 애누리는요. 수량 부족 품질 불량 파손도로 깎아주는 금액이야. 그냥 일정액을 그냥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는 거. 매입 환출은 다시 돌리죠. 요건 매입했는데 반품한 거죠. 반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빼줘야겠죠. 애누리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마트 가면 애누리 있잖아요. 그냥 깎아주는 거. 그겁니다. 됐죠? 그냥 빼면 돼. 이렇게 했는데 매입 애누리 1,000원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요거 그냥 외상 매입금 5,000원이지만 상품이 5,000원인데 여기 있으니까 빠지겠죠. 이게 4,000원 되는 거죠. 그죠? 뭐 5,000원 빼기 1,000원 이건 쉽죠. 5,000원 빼기 1,000원. 그쵸? 이것도 5,000원 빼기 1,000원. 그죠? 오케이, 됐고요. 자, 매입 할인 봅시다. 매입 할인은요, 다른 게 외상 매입금 조기 결제로 차감해 주는 거예요. 매입 할인이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으로 사왔으면 돈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주기로 했는데 12월 1일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판 거래처는 감사하죠. 그래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조기 결제로 차감해 준 금액이에요. 매입 할인. 이거는 매출자가 할인해 주는 거예요. 매출자가 할인해 주는 겁니다. 할인 금액. 왜? 네가 나 외상하기로 했는데 미리 줬어? 고맙다. 야,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못 받으면 무슨 처리했죠? 대손 처리했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야, 네가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일찍 줬어? 그럼 내가 그럼 좀 깎아줄게. 그게 매입 할인이에요. 볼게요. 외상 매입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외상 매입하면 자,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플러스 부채 플러스 대변 상품 5,000원 좀 사왔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 아직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우리 아직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 좀 일찍 줬어. 조기결제로 8% 할인해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 8% 금액이 일단 5,000원 빠지는데 매입 할인 400원이 생기고요. 현금 우리 얼마만 주면 돼요? 4,600원만 주면 되죠, 일단. 왜? 5,000원을 줘야 되는데 8%를 깎아줬어. 그럼 5,000원에 8%. 5,000원에 8%는 400원입니다. 그죠? 그 400원을 깎아준 금액인 4,600원만 우리는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가 매입 할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 매입 할인 여기 있잖아요. 볼게요. 매입 할인 요게 요 상품 5,000원에서 빠지는 겁니다. 요렇게. 됐어요? 5,000원 빼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00원 하면 순 매입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죠? 4,600원이 되는 거죠. 왜? 요 매입 할인은 8% 깎아줬으니까. 됐죠?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입액은 4,600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정리해봐요. 매입 가액에다 취득원가 1번 더 어떻게 2번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은 취득 관련 부대 비용. 그렇죠. 더해야죠. 3번은요. 그렇죠. 빼야죠. 4번은요. 그렇죠. 빼야죠. 그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매입 가액에서 취득 관련 부대 비용 더하고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면 그게 단기의 상품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기초상품액 요건 작년에 넘어온 거고, 그리고 요거 우리가 지금 요거 단기상품 매입액을 공부한 겁니다. 그쵸? 자,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말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원가가 되는 건데, 요게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요거 진짜 어렵지. 재고자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 기말 상품 금액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방법도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건데, 요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왜냐면 요거는 이미 정해져 있죠. 요 금액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기말 금액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재고자산의 공부의 90%가 다 요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요게 공부하는 게 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재고자산 큰 단원이었는데 저랑 같이 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개념을 세팅을 좀 잘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 잘 하세요. 자, 주영업 활동 이외, 그리고 이게 간접법, 직접법, 순회법, 총회법, 이거 지금 처음 하신 분들 이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죠? 요거 세팅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준 세법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